자, 안녕하세요. 햇쌤입니다. 이번에 삼각함수 처음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각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각도에 대한 개념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고등학교 수학 1에서 사용하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각도의 표현 방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도형 안에서의 각도는, 자, 도형 안에서 이 도형 안에서의 각도는 최대 이제 우리가 뭐 360도까지 계산을 합니다. 물론 뭐 720도도 있고 내각의 합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형은 360도까지를 보통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각도를 더 확장을 할 거예요. 확장을 할 거라서 어떤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올 거냐면, 자,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초선. 우리가 각을 계산할 때 이제 시초선 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쪽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을 만드는 가장 밑 기본이 되는 거고, 각을 나타내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친구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은 이 동경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 녀석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고 보통 세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똑같으면 각도는 일반각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값을 계산할 때는 뭐 720도 하고 그 다음에 720도랑 360도는 다른 각이지만 그들이 갖는 사인 값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은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면 360도죠.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세타랑 똑같은 동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자, 두 번째 두 바퀴를 돌아서 오는 녀석도 역시 똑같은 동경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첫 번째 했던 얘는 360에다가 더하기 세타를 하면 되는 거였고, 각도가 두 번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360 곱하기 2죠. 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도 표시해서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세타 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의 각도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가지 일반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각도, 그럼 몇 도겠어요? 360에다가 45도를 더했기 때문에 360 더하기 45도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동경을 보고, 이 같은 동경을 보고 나는 두 바퀴를 가야지 라고 해서 45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죠? 360 곱하기 2 더하기 45도의 각을 갖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들을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삼각비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게 나오는데, 이들은 일반각은 45도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45도의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45도에다가 360도만큼 몇 번 돌았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일반각이란 세타 플러스 360도 n 이런 형태로 생기는 각을 이야기를 하고, 같은 동경이면 일반각이 여러 개 존재하겠죠. 360하고 n에다가 얼마를 넣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각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는 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사분면에서, 그러니까 x축, y축, 사분면에서 각도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들의 각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자, 현재 x축과 y축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일사분면 쪽은 시초선이 지금 여기 x축의 요 방향이 시초선이거든요. 이건 뭐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잡으면 동경이 몇 사분면이에요? 동경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의 이 각도는 일반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타는 일사분면이니까 0에서 90도 사이에 있겠죠. 근데 오늘 배웠지만 얘는 일반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각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360도 곱하기 n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이다 그러면은 90도에다가 뒤에 360도 n을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0 뭐 사실 쓸 필요 없는데 형식상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일사분면 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분면 어떨까요? 이사분면에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90에서 180 사이지. 그러면은 이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타는 180도 플러스 360도 n보다는 작은데 90도 더하기 360도 n보단 크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쌤이 이렇게 3, 4분면 한번 잡아볼게요. 3, 4분면은 그러면 180도에서 270도 사이겠죠. 그쵸?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쓴다고? 270도 더하기 360도 n보단 작아. 근데 180도 더하기 360도 n보다는 커.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이들이야. 이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4, 4분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4, 4분면은? 4, 4분면은 뭐 270도에서 그죠? 360도 플러스 360도 n인데 사실 요거는 그냥 360도에 n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문제로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 2사분면이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아, 90에서 180. 그럼 90만 적으면 안 돼. 36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답을 엄청 좌우한다. 알겠죠? 그냥 해버리면은 답이 하나 나오는데 실제 정답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볼게요. 3분의 세타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세타를 나누기 3을 하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세타로 바꾸니까 60도네. 그리고 120도 n이거든. 그잖아. 이게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에 30도 플러스 120도 n이야. 자, 이제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n에다가 0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도에서 3분의 세타. 이 주인공이죠. 60도입니다. 그러면 몇 사분면이에요? 얘는 1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지. 도대체 얼마까지 넣어야 돼? 자, 요령 알려줄게요. 1 넣으면은 지금 150도 되나요? 150도에서 그 다음에 180도인가? 그럼 몇 사분면이야? 15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은 2사분면이죠? n이 3일 때를 넣으면 3까지만 딱 넣을게요. 그러면은 sorry. 왜 갑자기 3이야? 2죠? 2를 넣으면 270도에서 3분의 세타가 2 넣으면은 얼마야? 30면 300도야. 그럼 270에서 300도면 4사분면이지. 이제 자, 여기까지 딱 했다. 3개 넣었지. n을 3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n을 3을 넣으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 360도가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0으로 했던 이 30도랑 같은 사분면이 나와요. 그러면 느낌 뭡니까? n이 4일 때 어떻게 되겠어? 2사분면하고 같은 각이 나오고 n이 5일 때는 또 4사분면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보시면 돼. 자, 문제에서 3이니까 3번만 넣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차피 3번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나누기, 그러니까 3분의 세타니까 3개, 2분의 세타면 2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숙제에 나가는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대칭 관계나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동경이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있는데요. 그 동경들을 쌤이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동경이 자 일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말은 내가 여기에서 각도를 자 만약에 어떤 각도를요 이렇게 하나 잡으면 그죠? 얘들은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몇 바퀴 돌아왔냐? 한 바퀴도 안 돈 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 둘 돌아서 온 애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를 쌤이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 바퀴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계속되는 반복들 때문에 물론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쌤이 알파하고 베타는 결국에 같은 동경을 갖는다는 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그들의 차이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해보면 베타하고 알파를 빼게 되면은 항상 360도가 아니라 360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두 동경이 만약에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면 무슨 뜻일까? 동경을 잡았을 때 쌤이 이제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동경은 이렇게 되는 관계고요. 베타 거는 얘가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 거예요. 사실은 두 개인 거지 이게. 쌤이 지금 구분을 안 해놨구나. 자, 구분을 좀 해줄까요? 얘가 지금 다른 겁니다. 색깔이 잘 보이나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겁니다. 알겠지? 일직선상이 반대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돼. 쌤이 이제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기 각도가 똑같은 각도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빼면 사라지나 이 점은 모르는 거잖아, 값을.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사라지는 건지 더하면 사라지는 건지 생각해 봐요. 베타는 현재 지금 180보다 점만큼 더 간 거고 알파는 그냥 점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서로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빼주면 그냥 180도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오늘 배웠잖아. 베타랑 알파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360도를 머금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을 뺀 값도 180이 아니라 360 곱하기 n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 베타가 이렇게 지금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이 돌아서 올 수도 있어. 360에 한 3배만큼 돌았다가 지금 베타만큼 올 수도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다가 360n을 붙인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여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쌤이 Y축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알겠죠? 얘가 Y축이잖아. 얘가 X축이고. 그럼 동경이 V자 모양으로 서로 대칭이란 얘기인 건데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경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어디 그러면 한 이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쪽 반대편. 자, 이쪽 반대편에 또 동경이 하나 더 있어요. 알겠죠? 이 녀석이 알파의 동경이고요. 얘가 베타의 동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각이 같은 곳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 각이 같잖아. 그러면 베타가 아직 180에 못 갔지. 어떻게 하면 돼?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180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60n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X축 대칭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X축 대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X축 대칭의 상황, X축 대칭의 상황, X축 대칭 Y축의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각도로 X축 대칭을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너를 알파. 근데 여러분들 이쪽 아래에 있는 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러면 마이너스 각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해줄게요. 각도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베타인 거야.
명심하세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각이 같은데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를 더해버리면 360도가 되죠.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0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360 곱하기 어차피 n 플러스 1도 정수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360도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살짝 난이도를 올려봐가지고 이번에는 y는 x 대칭, y는 x라는 45도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맞죠?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라는 직선을 쌤이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y는 x라는 직선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알았지? 이렇게 y는 x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5도예요. 그러면은 각도를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각도 하나 쫙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 각도를 y는 x로 접어버릴게요. 알겠죠? y는 x로 접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요정도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쪽 각을 알파, 그러면 이쪽 바깥쪽이 큰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각이 같은 쪽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이 각이 그대로 옮겨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만들어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뒤에다가 360도 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쌤이 이거는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책이 없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로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270도 짜리, 270이란다. 135도가 되는 그러한 각도죠. 그죠? 동경을 예를 들어서 어디로 볼까요? 동경을 뭐 요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요정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얘를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얘를 마이너스 x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요정도 그려질 것 같네요. 그래서 동경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베타의 동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베타예요.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볼까요?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각 크기랑 여기 각 크기가 같아져요. 그럼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했을 때 270도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60도 n을 꼭 붙여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이번에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60분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호도법입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60분법은 사실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30도라는 이 표시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제 숫자 30과 다르죠. 그죠? 근데 호도법은 그렇지 않아요.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얘는 실수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하고 싶어서 x값으로 쓰고 싶어서 우리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를 하게 되면 사인 여기 자리에다 x를 쓸 거거든. 함수니까. 여기가 이제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얘가 30도가 되면은 좌표 평면에 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같은 돈인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달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때 환율이라는 걸 적용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0분법도 호도법과 같이 이 둘 사이에도 뭔가 환율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호도법에서 쓰는 라디안, 그러면 기본 단위가 중요하겠죠. 기본 단위인 1라디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도랑 1라디안 값이 아예 다릅니다. 1도는 그냥 각도기에서 표시하는 그 값이잖아. 근데 1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쌤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아우, 이건 아니다. 그치?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냐면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반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면, 그냥 R로 할게요, R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자, 우리가 반지름이 R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이야. 신기하지? 호의 길이는 맨날 우리가 뭘 사용했어? 호의 길이는 뭘 사용했어요? 파이를 사용했죠? 참고로 라디안 안에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라디안 안에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이 각도, 요 세타 1라디안이라는 값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거야. 전체가 360도지. 그죠? 전체가 360도일 때 여러분들 2파이 r이라는 둘레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부채꼴의 성질 쓰는 거예요. 중심각이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 그거 쓰는 겁니다. 전체가 360도일 때 둘레를 2파이 r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중심각이 몇 도예요? 이 부채꼴, 만들어진 부채꼴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앞으로 라디안 이 기호는 뺄 거예요. 지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쓸게요.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얼마야? r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1라디안이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이 되고,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하고 싶으면 파이에다가 3.1415 이거 있죠?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 1이라는 값은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고 생각하면 되냐? 자, 파이하고 180을 똑같게 보시면 각을 변환할 때 쉽습니다. 알았죠?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뭐냐, 또는 그냥 라디안을 빼고 각도 3분의 파이가 뭐니? 그러면 얘는 바로 60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뭐야? 얘를 180도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는 실제로 3.141592 이거 맞아요. 근데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파이는 그러면 각도로 바꾸면 뭐냐? 360도라는 거지. 아, 미안해. 180도지. 180도야. 그러니까 파이 자체하고 누굴 대신에 쓸 수 있어? 얘를 180도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수가 몇 개 안 됩니다. 45도 4분의 파이로 바꾸고, 60도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0도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360도도 2파이. 그래서 오늘 배운 일반각들이 있지. 그 일반각들의 60분법을 전부 다 라디안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게 60분법의 방식, 오른쪽에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은 게 호도법.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에서는 뭘 쓴다? 호도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도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대화는 호도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는 각도를 편한 대로 특수각 바꿔도 되고, 이게 지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잖아. 지금이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은 편합니다. 편하고 오히려 60도 45도 이게 좀 어색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바꿀 때 포인트는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고 바꾸시면 편하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호의 길이나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을 그 호도법으로 변환해서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알겠지? 자,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60분법 일대를 생각해 보면 60분법일 때에 똑같은 i, 알겠죠? 똑같은 i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60분법일 때 중심각을 우리가 보통 이제 x라고 많이 하니까 x라고 하면은
뭐였지?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부분 계산을 호도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각도가 자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360분의 x라고 하는 게 파이까지 같이 해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에 의하면은 x가 파이분의 180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맞나요? 자, 60도는 그죠? 파이분의 180 세타. 세타는 어떻게 되죠? 3분의 파이. 근데 이 계산을 매번 할 수가 없어서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바꿔서 보면은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30도 그러면 180으로 나눠. 6분의 파이야. 240도 그럼 180으로 나눠. 그러면 3분의 4파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 과정만 할 줄 알면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2파이r 그지?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x 계산했던 이 호의 길이 넓이 s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똑같습니다. L은 r 세타로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자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4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4 곱하기 3분의 4. 엄청 쉽죠? 부채꼴 넓이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넓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좀 가볼게요. 자, 삼각함수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삼각함수끼리의 관계와 그 다음에 부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동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4분면에서 삼각함수가 어떻게 부호가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동경을 잡아서 좌표를 한번 볼 건데 이럴 겁니다. x, y 좌표로 a, b로 잡고요.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 좌표의 동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때의 이 빗변의 길이는 뭐 c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이 돼가지고 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좌표 자체를 빗변,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를 1로 잡는 게 좀 편하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요 밑변의 길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뭐가 되느냐? 높이 자체가 이제 사인 세타가 돼서 되게 편해요. 빗변의 길이 1로 잡으면.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대로 쓰면은 빗변의 길이 1로 잡으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점을 P라고 할 때 이 점을 4분면에 따라 돌려서 가보면 부호가 이제 결정이 될 거야. 알겠지? 보면은 코사인 세타 부호 플러스죠. 사인 세타도 부호가 현재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 점이 등장하면 항상 이건 약속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좌표를 잡으셔야 돼요. 이 세타의 그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알아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좌표가 2, 4분면 좌표일 수도 있어요. 그죠? 2, 4분면 좌표로 좌표를 잡아보면 동경은 근데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동경 항상 x축으로부터의 동경이 이게 세타예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삼각형을 수선을 내려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는 그럴 때는 이쪽 x축에 내려서 이 각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알겠지? 이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경은 지금 시험에 표시한 세타 위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빗변을 1로 똑같이 잡으면. 그리고 높이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이 좌표가 똑같이 P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건 변화가 없는데 뭘 주의해야 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라는 거지. 좌표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래서 동경 자체가 2, 4분면에 놓이게 되면은 누가 마이너스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3, 4분면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자 y, x가 있고요. 쌤이 3, 4분면에다가 점을 찍고 어차피 삼각형의 닮음인 건 똑같잖아. 닮음이면 똑같기 때문에 그죠? 빗변기를 1로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잡을 때 분수 형태가 나와서 힘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리고 수선의 발을 똑같이 x축에 내리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연습을 하고 나면 y축에 내리는 것도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동경 항상 x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각도가 요게 세타야. 그 세타가 그러니까 180도에서 270도 사이가 되면,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할까요? 좌표가 여기 좌표, 현재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놓이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물론 길이는 다 양수지만 좌표 자체가 음수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어때? 부호 보니까 어때? 둘 다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 사인 세타가 음수. 그러다 보니까 둘을 나눈 탄젠트 세타가 양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마지막 4, 4분면을 가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스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P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왜 X좌표가 코사인이고 왜 Y좌표가 사인인지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동경을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축에다가 수선을 안 내리고 Y축에 내리게 되면 그러면 X가 사인, Y가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사인이 되죠? 사인 음수 보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양수다? 코사인 세타만 양수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보면 국민 공식도 나오죠. 얼싸안고가 나오게 됩니다. 얼싸안고라는 말은 자, 각도가 여기는 전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4, 4 오면 코사인이 플러스.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을 짓는 거죠. 알겠죠? 대표 유형들을 골라서 좀 풀어볼게요. 일단 4분면. 자, 알파가 2, 4분면에 각일 때, 자, 우리 일반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2, 4분면이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요. 그래서 360n 플러스 90 하고 그 다음에 360n 플러스 180 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 자, 3분의 알파라는 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돼요. 120n 플러스 30 3분의 알파, 그 다음에 120n 플러스 60. 자, 어차피 알파가 2, 4분면 각이면 그냥 뭐 90에서 180 사이 아니냐, 그래서 나누기 3하면 30에서 60 사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와도 같은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고, 이제 대입할 때의 팁이라고 하면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을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은 뭐 30에서
64예요. 그럼 n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150에서 그죠? 180 사이.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0에 270에다가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돼요. 굳이 n을 3을 대입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고요. 그러면 각각 사분면을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몇 사분면? 1사분면. 두 번째는 2사분면이죠. 세 번째가 3사분면입니다. 그죠? 4사분면이군요. 그래서 1, 2, 4, 4분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동경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쌤이 이제 동경 위치관계를 정리를 해준 것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봐야 되는데, 자,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동경이 일치할 경우는 둘이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그 말이야. 그래서 6세타와 세타를 뺐을 때 그게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할게요. 2n파이다 요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자, 5세타가 2n파이고요. 그럼 세타 같은 경우에 얘가 5분의 2n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똑같아. n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뒤에다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n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값이 있어. 그 값이 있을 때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n에다가 1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5분의 2파이도 있고, 자 5분의 4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6파이가 있죠, 그죠? 5분의 6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5분의 8파이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텐데 문제를 보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라서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요거 두 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래요. y축 대칭이 뭐였습니까? 두 동경을 더하면, 그죠? 두 동경을 더하면 예, 180도가 됐어요. 그래서 180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2n파이 기본 깔아주고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러면 6세타는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였죠? 앞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앞의 문제처럼 세타를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라고 두고 대입을 해주면 역시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 뭐 이런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제 둘레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둘레 같은 경우는 명심하세요. 호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두 개를 다 더해야 됩니다. 자, 중심각 크기가 나왔고 호의 길이가 4파이다. 그러면은 공식이 뭐죠? r 세타가 l이에요. 그래서 r 곱하기 중심각 3분의 2파이, 이때의 이 공식은 세타를 호도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r이 지금 4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파이가 역수가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이 되고요. 얼마가 됩니까?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6이고요.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중심각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응용 문제가 있어서 쌤이 이거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의 원리, 그 다음에 호도법에서 라디안의 정의,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바로 1라디안의 정의였어요. 알겠어? 정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1이에요, 1. 라디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해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반지름 모르니까 이걸 R이라고 둘게요. 자, 문제 삼각형 BOH 넓이. BOH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OH는 뭘까요? 그럼 사인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R 코사인
그죠? r 코사인 1입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r 사인 1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보면은 넓이는 4다. 2분의 1에 r제곱에 사인 1과 코사인 1을 곱한 거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이게 4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지금 부채꼴 OAB의 넓이를 물어봤죠. 부채꼴 OAB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1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나는 r제곱이 필요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식에서 r제곱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r제곱이 뭐예요?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 그치? 이 사인 1과 코사인 1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분의 8이거든? 그래서 이걸 r제곱자리에 집어넣었더니 결국에 뭐가 돼요? 절반, 4가 되겠죠. 앞에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와 그리고 뭘 알아야 돼? 이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공식, 그리고 사인 코사인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원뿔이 나왔을 때는 이제 부탁인데 쌤이 한 예 꼭 명심하세요. 피타고라스 쓰긴 하지만 원의 반지름이 이게 3이고 여기가 9야. 그러면은 이거를 맨날 이제 하는 게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요 했던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그 아이디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응? 맨날 할 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건가?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쓰고 원의 둘레의 길이 공식 써가지고 둘이 서로 같아요. 맨날 식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일정할 때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중심각은 절반이 됩니다. 그죠? 그 원리를 활용하면 돼요. 원리를 알면 수학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괜히 힘들게 살지 마.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원래 하던 방법대로 풀어? 그게 아니야. 이해가 될 때까지 하셔야죠. 일단 중요한 건 나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요. 하지만 이 원은 엄밀히 따지면 중심각이 2파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파이에다가 자, 이 반지름의 비율을 곱하시면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뿔의 건널비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밑면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 넓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다 구할 수 있는 이야기죠. 원의 넓이에다가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 알았으니까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9와 3의 위치, 모선의 길이, 즉 부채꼴의 반지름 분의 밑면의 반지름을 2파이에다 곱해주면은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지금 반지름이 3에서 9로 3배가 됐다는 건 중심각이 얘가 지금 360도 2파이잖아. 원이 2파이에서 세타로 몇 분의 몇? 이게 3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3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559번도 뭐 자주 나오는데 뭐 별표를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둘레의 길이가 10이다.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거 학생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채꼴이 둘레의 길이가 10이려면은 r세타 호의 길이에다가 지름까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 넓이가 최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그러면 식 정리를 뭘로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로 찌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에 r세타가 보일 거야. 그죠? r세타가 보일 거고 여기 r세타 보이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r세타라고 하는 게 10-2r이기 때문에 알았지? 10-2r이라서 이 r세타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넓이는요 2분의 1 r에 r세타 자리에 10-2r이 되고요. 이 모양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5r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r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축인 2분의 5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당연히 r의 범위는 0에서 5까지겠죠. 10-2r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r이 2분의 5일 때 최대를 갖게 되고요. 그죠?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조금 기본 문제긴 한데 6,-8의 동경 OP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의 그 부호 각각의 사분면의 부호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6,-8 자, 6,-8이면은 우리가 사사분면의 위치를 하게 돼요. 그쵸? 사사분면의 위치를 하게 되고, 이 친구의 동경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삼각형으로 볼 때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를 코사인이 되겠죠. 그죠? 코사인이 되고 빗변 높이의 길이가 사인이 될 텐데, 이 사분면, 이 동경 같은 경우는 사사분면입니다. 그죠? 사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가 플러스예요? 코사인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부호를 결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6, 8이면 일단 대각선이 10, 그 빗변이 10이잖아. 그래서 10분의 6 x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10분의 마이너스 8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로 나눈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빗변 길이를 구한 뒤에 x좌표 올려주면 코사인, y좌표 올려주면 사인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동경으로 잡았을 때. 알겠지? 이 각도를 이제 y축으로 잡게 되면 기준이 지금 x축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좌표에서는 기준이 x축을 시초선으로 합니다. 근데 시초선을 y로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아주 똑같지만 누구랑 누가 바뀌냐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당연히 탄젠트는 뭘로 바뀔까요? 코탄젠트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좌표가 훨씬 쉬워요. 이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봐서,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 있죠. 부호 잡읍시다. 일단은 코사인하고 사인이 부호가 달라요. 코사인하고 사인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눈치채냐면 요령이 있어. 코사인하고 사인이 부호가 다르면은 탄젠트는 음수란 얘기야. 왜? 탄젠트가 뭐야?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근데 니네 둘이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나눴을 때 음수겠지. 탄젠트가 음수야. 그럼 탄젠트가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결론. 그래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코사인만 플러스인 경우. 그러면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에 존재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들끼리는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방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탄젠트를 그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원리긴 한데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해보면, 전개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은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존재를 해요. 알겠지? 자, 하나씩 좀 전개를 해볼 텐데,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묶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더 곱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순서대로 좀 할까요? 앞에 1 하고요. 뒤에 있는 3개를 그대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랑도 곱해 보면은 탄젠트 세타 그리고 곱하면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탄젠트 세타 계산되는 건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자,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하나씩 좀 볼까요? 계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 봅니다.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네요. 그래서 사인이 약분이 돼 가지고 결국 저 부분은 뭘로 바뀝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뀌어요. 없어지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면 너랑 너랑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 좀 볼게요. 코사인,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그럼 바로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사인 나와요.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위에 보니까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을 보면은 여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요거는 뭐 따로 그죠? 할 게 없죠.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하고 요거 두 개를 만나면 요거 두 개, 요거 잘 봐놔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왜냐면은 탄젠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뭔가 계산이 안 될 것처럼 할 게 없어 보이지만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묶고 곱해지고 위에를 어때? 지금 대각선 곱한 거야. 통분할 거니까. 근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얼마죠? 1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과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여기 두 개, 니네 둘을 만나면 여기 뒤에 있는 녀석하고 지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지워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유형이지만 난이도가 아주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삼각함수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3, 4분면 각이고 3, 4분면이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나오는 순간 아, 탄젠트만 양수. 근데 코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쌤이 하는 거 잘 봐.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려. 알았지? 그러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가 17이랑 8인 걸 보고 사인 탄젠트가 바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잘 보라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일단 여기 각도 기준 보고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얘가 17, 얘가 8이지. 그러면 8, 15, 17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이거면 사인은 뭐야? 사인 세타는 17분의 15야. 알았어? 근데 자, 잘 들어. 끝까지. 탄젠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얼마입니까? 탄젠트는 그냥 밑변분의 높이 8분의 15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안 되면 그거는 걔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인이 삼각형을 돌려놓고 막 뒤집어 놓고 해도 이거를 이 모양으로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돌려놓고 나서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는 사람은 그것부터 고쳐. 그거는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어. 알았지? 수능 때까지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수능도 수능이지만 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삼각형이 아무리 뒤집혀져 있어도 기준이 되는 각을 잡고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원래대로 이 가장 이쁜 모양으로 돌려놓고 풀어야만 보이는 사람은 그거부터 연습하라고. 알았지? 그거 무조건 고쳐야 돼. 자, 탄젠트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쌤이 어떻게 하나 잘 봐. 자, 사인이 나왔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사분면은 부호만 결정할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가 세타라고 쳐봐. 그러면 사인이면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루트 얼마입니까? 루트 그죠? 2예요. 45도니까요. 그러면 그냥 써.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2분의 루트 2야. 근데 몇 사분면이야 이거? 2사분면이면 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붙여. 자, 탄젠트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올려. 루트 2분의 루트 2 1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하는 거야. 4분면만 신경 써. 이거 3, 4분면이라고 3, 4분면 좌표평면 그리고 뭐 2, 4분면이라고 2, 4분면 모양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은 딱 기억하세요.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요거 나오면 무조건
양변 제곱. 양변 제곱 하세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 1이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 친구를 계산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뭐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죠? 전개하면. 근데 세상에 이건 1이네요. 얘만 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2 빼기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양변 제곱 꼭 기억하세요. 사인 빼기 코사인이나 사인 더하기 코사인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해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두 군이 나왔어. 두 군이 이렇게 나왔으면 대입을 하겠니 설마? 근과 계수관계 쓰겠죠. 두 군의 합. 자, 두 군의 합 볼게요. 두 군의 합하면 얼마입니까? 2 코사인 세타거든요. 2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앞에 문제예요. 앞에 문제 같은 거죠. 코사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군을 곱해봐요.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는 미적분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든가 백악 공식들을 사용을 하면 더 좋아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수원으로만 풀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봐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래서 내가 봐봐, 코사인의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16분의 1이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겠어? 당연히 16분의 15여야 되지. 왜?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인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관심이 없어. 우리는 두 개를 대입해서 뺄 거니까 16분의 1 빼기 16분의 15 하시면 돼요. 16분의 14 8분의 7이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